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5년 전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구매해 주신 덕분에 판교 쪽에 아파트 한 채를 구매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랑도 가까웠고 상권이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신혼생활을 잘했죠. 저희 남편 직업이 대형병원 의사라서 집을 비울 때가 정말 많았는데 저 혼자서도 새 동네에서 사람 사귀고 돌아다니며 나름 시간을 잘 썼어요. 하지만 제가 첫째를 낳자마자 바로 둘째 아이를 가져버리게 되면서 저의 여유가 넘치던 일상은 사치가 되어버렸죠. 졸지에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사실은 충분히 저와 남편을 벅차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진짜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의사라 허구한 날 집을 비우는데 저는 혼자서 첫째 아이를 키우고 둘째 임신 태교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곤 했습니다. 그나마 강남에 살고 계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자주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저를 데리고 맛있는 식당도 데려가 주시거나 태교에 도움이 되려고 옆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저 혼자 남편 없이 돌아다니며 아기용품을 사는 게 안쓰러워 보인다며 같이 백화점에 가 쇼핑을 하기도 하셨고요. 가까이에 딸이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사준 것으로도 모자라 저희 부모님이 돈을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어떻게든 아쉬움이 없게 하기 위해 절 생각해 애써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은 참 조용하시더라고요. 첫째 아이를 가지고 낳을 적에도 임신하고 출산한 저한테 그 흔한 꽃다발 한 번을 사주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이셨어요. 둘째도 역시나 임신을 했건 출산 날짜가 다가오건 신경 한 번은 쓰지 않으시는 듯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죽했음 저희 부모님께서 시댁전화를 다 기다렸을 만큼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시댁과의 관계가 이리도 멀어서인지 저희 부모님이 유독 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사돈 어른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결혼하던 때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집해주고 네 남편 차까지 새 걸로 바꿔줬다며 그렇게 결혼해서 고맙다고 넙죽넙죽 절을 하더니만 어떻게 손주들 낳는데 그 흔한 떡 하나도 안 들고 오니. 의사 남편 뒷바라지하며 혼자 애 키우느라 쓸쓸하고 뻔히 아실 텐데도 연락 한 번 없고 둘째 가진 걸 알고 있긴 한 거지. 라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친정엄마가 화를 쏟아낸 적도 있으셨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간섭하며 전화질을 해서 저랑 싸우는 것보단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덜 싸우는 지금이 훨 낫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랬던 저는 둘째까지 무사히 순산을 했고 혼자서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애들을 열심히 키워대다가 올 초에 살고 있던 판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그 옆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무려 시부모님의 집 바로 아래층 아파트로 이사를 와버렸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운전을 못하시는 바람에 쉽사리 제 아이들을 보러 오실 수가 없다며 불평을 한껏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첫째는 딸이었고 둘째는 아들이었는데 아들 손자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 신기해 죽겠어서 한번 가보려 하다가도 거리가 멀고 피곤해서 갈 수가 없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그러니 저도 시부모님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한 채 직접 차를 몰고서는 시부모님 댁으로 놀러를 가곤 했습니다. 아이들도 시부모님을 만나며 사랑을 받으니 마냥 좋아라 했고요. 시부모님도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봐주시니 저 또한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만큼 아이들을 예뻐라 해주시는 시부모님이 그간 겨우 차 한 대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보러 오시지 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제라도 차를 사드려야 할지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기사님이 있는 렌트 차량이라도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지 뭐 별의별 서비스를 다 생각해보며 제 딴에 애쁨 받는 며느리가 되어보고자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결국 시부모님의 집 아래층 매물이 나왔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래층에 매물이 나왔는데 한번 봐볼려? 매일 애들을 보면 내가 다 키워주고 보살필 수 있는데 라고 제게 지그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자기 아랫집으로 이사를 오라 하는 소리인가 싶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또 저의 결혼 생활에 아무런 간섭을 하고 살지 않는 분이시라 하더라도 제게는 시부모님이셨기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바로 위아래층에 딱 붙어 살면 언젠가 분명 갈등이 생길 만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요즘 같은 세상에 집 팔고 사는 사람이 있네요. 라며 딴 말로 돌렸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나쁠 것이 없더군요. 저는 이미 예전부터 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친정 부모님 댁 가까이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 매물을 여러 개 알아봤었는데 그때마다 집값이 너무할 정도로 높은 바람에 아쉬웠는데 차라리 시댁 가까이에 사는 곳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버렸죠.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간섭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셨는데 나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시려 하신다면 나 또한 개인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니 말입니다. 저도 차가 있으니 얼마든지 부모님과 친구들 사는 강남까지도 단시간에 이동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 댁 아래층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때? 라며 말을 했고 의외로 남편이 아주 단시간에 그러자고 수긍을 한 바람에 정말 졸지에 얼떨결에 제가 나서서는 저희 가족들을 시댁 아랫집으로 모두 다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일 때문에 집을 비울 때가 많은데 자기 어머니가 위층에 살고 있으면 저를 자주 보살펴주러 와서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도 도와줄 것이라며 좋아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제안만 했을 뿐 거의 이사를 가자고 주도를 하고 집 팔고 계약까지 하는 건 남편이 앞장서서 했을 정도였죠. 자기 병원은 고속도로 따라 달리면 서울로 출근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며 괜찮다고 하길래 저도 부담을 덜은 채로 일단 최소 몇 년은 한번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이사를 감행했어요. 시어머니의 아랫집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오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삿날 당일까지도 제 아이들을 도맡아주면서 하루 종일 저희 부부가 이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고 남편과 다 같이 불러다가 밥까지 먹여주시며 살뜰하게 돌봐주신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굳이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댁 아래층으로 이사를 올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남편이 출근한 날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소문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셨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올라가자 급기야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음에도 누구 하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도 더 기다리지는 않고 집으로 내려왔죠. 분명 아이들도 많이 봐주시겠다며 이삿날에도 남편과 제 손을 붙잡은 채로 와줘서 고맙다. 이제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야. 라면 세상 좋아라 하시던 시어머니는 결혼할 적에 저희 부모님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쌩을 까버리며 연락도 모습도 보이질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아주 가끔씩 본인들이 지루하다 싶을 때 무턱대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고요. 그러면 저는 아기를 데리고 낮잠을 자거나 살림을 하다 말고 시부모님을 집안에서 정신없이 매셔야 했네요. 뭔가 단단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꼭 두세 박이 벌어졌어요. 이사하고 한 3주 정도 소음이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을 해서 집을 비우고 있던 시간만 골라서 아주 집중적으로 말입니다. 처음엔 무슨 의자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쿵쿵거리면서 나는 바람에 저희 큰아이가 자다 말고 엄마 제트기 하면서 달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말입니다. 둘째는 다행히 잠이 들어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그 바로 다음 날에는 똑같이 들려오는 소리에 놀래켜서는 막 울더라고요. 겨우 재워놓은 애가 우니 저도 진이 다 빠졌고 도대체 위층에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으신 시부모님이 뭘 하고 사시는 건가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나이에 줄넘기를 하며 소음 유발을 할 것도 아닐 텐데 어째 이런 쿵쿵대는 소리가 밤 11시만 넘으면 들려오나 싶어서요. 두두두거리는 소리와 발로 찍는 소리,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천장 위에서 울려 퍼졌고 저로서는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시부모님이라서 층간소음을 제대로 따질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가서 예민하고 극도로 짜증이 치솟아 있을 때 결국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그때는 한창 어머님께서 저희 애들을 보러 내려오지도 않은 지 일주일 정도가 되어가고 있던 때였는데요. 어머님, 혹시 집에서 뭐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건 아니시죠?
엄청 두두두거리는 게 너무 시끄러워서 애들이랑 제가 잠을 못 자요. 뭐 기기라도 틀어놓으신 건가요? 라는 말과 함께 문 열린 현관안을 일부러 보란 듯이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세상 조용한 집구석이구만. 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셨죠. 찾아 올라가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뭐 하나 확실한 물증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여전히 밤만 되면 보란 듯이 위에서는 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저는 정말 정신병에 걸리기 직전의 상태까지 도달을 했어요. 가장 노곤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어 할 때에만 집중적으로 소음이 들려오니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한테는 수면 시간이 더욱 중요한 법인데 위층에서 소음 때문에 아이들마저 잠 못 자는 피해를 입고 있으니 제가 엄마라서 미안해 죽겠기도 했어요. 결국 제가 더는 못 참겠다며 또다시 시댁에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이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혹시 뭐 쿵쿵거리게 만드는 기기나 세탁기라도 돌리는 거냐면서 시어머니께 물어봤더니 어머님은 귀엽고 멀쩡히 조용하게 살고 있는 집구석에 왜 자꾸 층간소음을 따지고 들어? 너, 나 괴롭히려고 우리 집 아래층으로 이사 온 거니? 그러려고 온 거 맞지? 부잣집 딸내미인 건 알겠는데 깐깐해도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조용한 집구석을 오히려 논란거리로 만드는 며느리라면서 제가 이사를 온 요즘까지도 나쁜 쪽으로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이쯤 되니 저도 이젠 정말 증거로 싸움을 걸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졸지의 애들을 시부모님께 더 보여드리며 더 편하게 육아를 해보려고 이사를 갔다가 층간소음이라는 예상치도 못한 벽에 부딪히며 이게 무슨 난감한 상황인가도 싶었고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봐야겠다며 일단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나이가 있는데 그런 소음을 밤마다 낸다는 게 가능한 소리냐면서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측정기까지 구매를 해버렸답니다. 역시나 남편이 집에 있을 때에는 조용하더니만 남편이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밤마다 60데시벨이 넘는 층간소음이 찍히더라고요. 그 정도 수치는 숫자로만 따져봤을 때 가장 최악의 층간소음으로 분류가 되는 수치였습니다. 보통 평균치보다도 10에서 20 정도가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 수치가 찍히는 것까지 동영상으로 찍어서는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정확한 수치의 층간소음 정도가 파악이 된 건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위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서 머리를 쥐어 싸맸죠. 결국 그날 바로 남편이 시댁으로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단판을 지어볼 작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야 내려온 남편은 제게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제 보니 바로 위층인 우리 부모님 집이 아니라 그 옆집인 거 보더라고. 층간소음도 대각선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 내가 혹시나 몰라 옆집도 다녀왔더니만 안에서 무슨 소리를 하나 보던데 조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별일 없을 거야. 라면서 시댁이 아닌 그 옆집이 문제였단 말을 했죠. 너무 궁금해서 무슨 소리를 했던 건지, 왜 한밤중에 했던 건지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고, 그제서야 저도 조금은 진정이 된 채로 어떻게든 소음의 출처를 알게 되어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이 난관도 지나치는 듯 했고, 당장 시부모님께 사과의 말씀도 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함부로 층간소음 유발자라 오해를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음날 바로 저는 시댁으로 가서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직접 담근 불고기까지 새 용기에 잘 담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몰라 더 쓰시라며 평소 남편이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 100만 원을 넣어드렸고 오해해서 죄송하다며 연신 거듭 사과를 했죠. 그러자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굉장히 떨떠름하게 여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만 하시다가 조금씩 마음을 여신 건지 다음부턴 우리 서로 조금은 더 믿고 배려하며 살자 라며 어른답게 조언을 남겨주셨고요. 그러니 저는 더 부끄럽고 죄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남편이 분명 괜찮아질 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나흘 정도 지나서 남편이 다시 야간 근무로 집을 비운 사이 소음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로
두두두 거리는 소리가 말이죠. 완전히 새 아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소한 소음 정도는 충분히 들릴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낮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밤 11시라는 늦은 시각이 넘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잠 못 잘 정도의 소음을 내는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 여겼죠. 이걸 어떻게 하다가 결국 저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충동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인 충동 말입니다. 결국 저는 경비실에 신고 전화와 함께 지금 집으로 좀 와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경찰도 불렀고요. 그 한밤중에 오만 사람들이 다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는 소리를 확인하는데 또 기가 막힌 것이 그 순간에는 아무런 소음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마치 경찰이 와 있는 것을 다 파악하고선 소음을 뚝 멈춰낸 것 마냥 말입니다. 너무 괘씸했던 나머지 저는 그 직전까지 내내 촬영을 하고 있던 영상을 경찰과 경비실에 보여줬어요. 다들 신고를 여러 번 받긴 했지만 이 정도의 층간소음을 본 적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그리고 전 모두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려준 덕분에 더 용기를 얻어서 다 같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발뺌하면 동영상을 보여주며 증거를 들이밀 참이었어요. 모른 척하면 고소를 진행해서 법적으로 시비를 가릴 작정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또다시 위층에 머리를 조아리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허리를 가득 숙인 채로 몇 번을 조아렸는지 몰라요. 그 시각이 12시를 조금 넘긴 때였는데요. 시댁 맞은편집 문을 두드리니 5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께서 자다 말고 나와서는 경찰과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다 불을 끈 채 자고 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왔다고 하니 저희 말을 기가 막히게 하셨고 이윽고 제가 저번에 저희 남편이 제대로 주의를 드렸다고 말을 하던데 라면서 남편을 언급하니 당신 남편이 누군데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당신 남편한테 지금 당장 오라고 해요.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뭐라 말하는지 들어볼 테니까.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누가 봐도 표정은 억울해 죽겠다는 표정이었고요. 그제서야 전 도로 우리 시부모님의 집 현관문을 쳐다봤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 이 모든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건 이웃집이 아닌 시댁이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찼죠. 몇 번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다가 시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고 노인네는 잠을 자지 않은 건지 얼굴이 생각보다 생기 있더라고요. 밖에서 이 소란이 나고 있는데도 두 분은 안에서 뭐라고 계셨던 건지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올 생각은 안 하셨고요. 저도 모르게 열린 문 뒤에 시아버지를 밀치곤 시댁 안으로 들어갔다가 보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방을 쫓던 제 눈에 담긴 시어머니의 모습을 말입니다. 글쎄 부엌 한켠에 드럼통 하나를 깔때기 같은 것에 옮겨 담아서는 끌고 들어가고 있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고야 말았어요. 그 드럼통 그리고 그 옆 바닥에 놓여져 있는 마늘 찢는 방망이 두 개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리곤 경찰들한테 이 집이에요! 라며 소리치듯 외쳤죠. 이제 보니 그간 층간소음을 유발했던 집은 시어머니네였고 어쩌다 보니 층간소음을 내게 된 것도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었더라고요. 굳이 방망이로 거실 바닥을 두드려대고 그 밤중에 드럼통을 옮겨다가 거실 한복판에서 두두두 진동소리를 내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끌고 들어가고 있던 드럼통을 잡았어요. 그걸 경찰들이 급습하기 전에 먼저 옮겨놓겠다고 시아버지랑 둘이서 집안에서 들러붙어 낑낑거리는 바람에 밖에서 이웃들 간에 소란이 오고 가고 있는데도 나오지를 않았던 거더라고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이 범인이셨어요? 라고 언성을 높이자 시어머니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라면서 모른 척 계속 드럼통을 옮기려고만 하셨고요. 결국 저는 제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나눠보자면서 통 하나를 옆으로 고꾸라지게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져선 싱크대 하부장 손잡이에 부딪혀 결국 하부장 손잡이까지 부서뜨리고 뒤에서 시아버지는 아유 빨리 말하고 내보내 그냥 내보내 라며 시어머니를 닥달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진짜 보자보자니까 남의 집 살림이 우습냐? 돈 있으면 이 정도는 그냥 새 걸로 하나 사줄 수도 있나 보지? 네가 새 걸로 사다 줄 거야? 물어낼 거야? 라면서 저의 멱살을 잡겠다고 달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경찰들을 말린다고 달려들고 뒤에서 시아버지도 며느리냐 내보내! 라며 저를 끌어잡아 당기려 하셨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을 밀쳐내겠다며 오만 시댁살림들을 박살내고야 말았습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모습이 기가 막히기도 했고, 그간 층간소음으로 당한 스트레스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 손이 시어머니 뺨으로 향하는 줄도 모른 채 거침없이 밀쳐대고 때렸고, 왜? 더 소음 내보지 그래? 드럼통으로 충분하겠어? 그냥 확 다 부셔놓고 소음 한번 유발해보자고. 라면서 급기야 멀쩡히 세워져 있던 냉장고 하나를 문 열고 흔들어댔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남편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니네 부모님 집에서 나는 소리 아니라며? 근데 뭐야? 네 부모가 만든 층간소음 맞잖아. 지금 내가 니네 집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정리하고 싶으면 당장 튀어와. 이리고 보고 당장 튀어와서 이 사단 제대로 해결해. 알았어? 라며 집으로 바로 튀어올 것을 명령했죠. 어떻게 병원 일을 정리하고 집으로 튀어온 남편은 여전히 제가 경찰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구석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며 오만 가전제품들을 망가뜨리는 것도 모자라 멀쩡한 TV면 냉장고를 발로 차며 딴동을 부리고 있으니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시부모가 네가 왜 꿇어? 라며 자기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남편은 오로지 제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진짜 제대로 말했는데. 라고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대충 상황은 이러했어요. 그날 남편은 층간소음을 확인하려 시댁에 왔다가 시부모님이 직접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걸 저처럼 눈으로 목격했대요. 충격을 받아 엄청나게 화를 내고 경고를 했고 분명히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괜히 죄 없는 이웃이 만든 소리라며 죄를 뒤집어 씌워서는 저와 시댁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직접 만든 음식에 돈 100만 원까지 용돈으로 쥐어주면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다시 한번 엿먹이려고 소음을 유발했고 오히려 절 우습게 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가 너무 잘나고 돈 많은 부잣집 집안의 딸내미여서 그랬다더군요. 네가 얼마나 의사 아들을 우습게 여기면 데려다 놓고 한 번을 내 집에 찾아오게를 하지 않았냐. 바쁜 내 아들을 기껏 의사로 키워놨더니만 며느리한테 홀라당 뺏겼네. 사돈한테 홀라당 뺏겼어. 라며 급기야 저희 친정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저희 부모님조차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고 살지 못하고 계셨고 정작 부인인 저조차도 남편 없이 혼자 육아하고 살림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저희한테 자기 외아들을 빼앗아 간 것들이라며 욕을 하는 시부모님이 제정신이 아니게 보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신들한테 알아서 효도를 안 하는 거 왜 나한테 탓하냐고요. 저도 나름 신경 쓴다며 애들을 데리고 자주 시댁을 찾아오는 정성을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이건 뭐 바라는 게 너무 많다 못해 얼굴에 철판을 까셨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괘씸히 여겨서 괴롭히고 싶었던 나머지 애를 돌봐주겠다며 저의 바람을 귀신같이 간파해서는 자기 집 아래로 이사오게 만든 시부모님의 치밀함이 저를 연신 놀라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주차장을 들락거리면서 남편의 차량이 없는 날에만 골라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것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며 남편에게 이혼하든 니네 부모님을 이사 보내든 둘 중 하나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도 아님 내가 또 이 애들을 이끌고서 얼마 전에 끝낸 이사 준비를 또 해야 하는 거냐면서 짜증나 죽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집구석에서 발악을 하니 남편은 허겁지겁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나가야지. 내가 당장 알아볼게. 라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시부모님께는 급기야 이제 자식이고 뭐고 없는 듯 사셔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개쪽이냐고. 내가 얼마나 조용히 이 일을 넘어가게 하려고 모른 척 하려 했는데 이게 뭐야. 어머니 아버지 당장 이사 안 나가시면 그나마 드리고 있던 용돈도 이제 더는 없어요. 자식한테 섭섭하다 하셔도 저 이제 상관 안 합니다. 내가 좀 망가뜨리면서까지 어머니 아버지 진상을 이해할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라면서 칼같이 시부모의 이사를 요구했고요. 참 돈이란 게 뭔지 결국 시부모님은 그 용돈 한번 계속 받아보겠다면서 이사를 나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윗집에서 보란 듯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동으로 말입니다.
결국 지금 저희 가족들은 다시금 이사를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시부모님을 마주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껄끄럽고 불편해 죽겠는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윗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이제 더 이상 두두두 하는 전투적인 소음은 들려오지 않는 것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애 키우며 별 경험을 다 해보긴 했으나 이렇게 피해를 주는 남 아닌 가족은 처음 겪어보네요. 참 대단한 집구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